안녕하세요. 대형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나 방송사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이 신영증권을 대표해서 엄경화 연구원이 나와서 이 조선 관련된 분석을 하고 있죠. 아마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엄경화 연구위원님께서 나오게 되면 이 조선주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런 댓글들도 많이 현재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 분석력이 좋죠. 좀 분석력이 좋은 상황인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HD 현대만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조선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가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이 쪼개기 상장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부터 설명을 드렸었지만, 한국조선해양을 시작으로 해서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또 현대삼호중공업,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힘스 기자재 업체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현대 마린 솔루션을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신규 상장을 또 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의구심도 드는 상황인데, 어쨌든 현대 계열사가 계속해서 상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주가의 부양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기업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좋고 실적이 좋고 수주가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과는 조금 별개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매력도가 과연 있을 수 있나 의문점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고부가 선가를 기반으로 해서 MRO 사업 같은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조선 하반기 호실적이 전망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다른 기사 내용들도 살펴보게 되면 하반기에 코스피가 지수가 3천을 넘을 것인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조선주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 좋은 흐름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중공업 단일적인 기업으로 살펴볼 때 이 해양설비 가동률이 218%죠. 1분기에 218%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는데, 이 부분은 FLNG와 또 관련이 있겠죠. FLNG는 고유가와 연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 글로벌 정세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선가지수부터 해서 유가, 또 원자재와 환율,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어떻게 지속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삼성중공업의 가격적인 흐름부터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한 1.5%가량의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거래량을 보게 되면 매집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지난 이 고점 구간이죠.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이 구간을 재차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가격 안정화를 이루는 그 구간이 될 수 있구나.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집세가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과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점을 통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이 삼성중공업의 더 강한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특히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이 매집세로의 전환 시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수급 주체 중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라고 설명드렸죠. 이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온다, 이 자체가 결국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모펀드는 과연 언제 매집세로 전환이 할 수 있을지 한번 금일 영상을 통해서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신영증권에서 오리엔탈 전공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좀 체크를 해보면, 이 오리엔탈 전공의 구조물 매출의 과반 이상이 삼성중공업의 납품
납품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2050년까지 양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리엔탈 전공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삼성중공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은 좀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이 현대그룹을 또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반등을 전망을 한다. 그래서 뭐 방산부터 해서 이 다양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박을 수주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신영증권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실적도 그렇고 수주도 그렇고 역사도 가장 길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매력도가 존재할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도 최근에가 아니라 지금까지 욕을 좀 많이 먹었던 이유 자체가 계속해서 뭐 쪼개기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주가의 부양 자체가 힘들었죠.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현대 계열사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만약에 쪼개기 상장을 진행을 한다면 과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된 기사 내용을 또 가져왔는데 일단 조선업 업황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매 영상을 통해서 조선업 업황과 삼성중공업 단일적인 이슈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FLNG가 있죠. FLNG랑 LNG선 비중이 삼성중공업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매출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되고 있고 사실 SK해운 소송 건수 일회성 비용도 환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들으신 매각 대금도 2분기부터 반영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선 업황과 더불어서 삼성중공업도 실적적인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FLNG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FLNG 1기가 최근 생산에 착수가 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현재 피드 단계에 참여 중이거나 이 개발 단계에 있는 이 안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총회 갔다 와서 바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올해 한 2기가량이 FLNG 관련된 계약 건수가 나올 수 있다. 특히 하반기에 이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소통을 좀 진행을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후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사 내용들이 현재 출현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제가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여러분께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와 계속해서 이 조선주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가지수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조 선가지수 우상향하고 있죠.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23년 하반기부터, 아니 23년부터죠 사실. 제가 전망치를 드렸는데 선별수주 그리고 친환경 기술력, 이 고가 선박만 수주하겠다라는 전략을 바탕으로 선가지수가 우상향한다라는 그런 말을 드렸었죠. 이 부분이 계속 유효하게 작용이 되고 있고 당연히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 통계 자료를 통해서부터 백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선가지수와 조선주 주가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중고선가지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조선업 호황입니다. 조선업 업황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선박에 대한 토크가 꽉 찼다. 그래서 중고 선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선박을 찾으니까 수요가 증가하겠죠. 때문에 선가지수, 중고 선가지수도 상승한다.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사실 보시면 됩니다. 이 중고 선가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다시 이 부분이 신규 선박 신조 선가지수죠. 신조 선가지수 상승까지 유발을 하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성중공업은 FLNG 관련된 기사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FLNG는 유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유가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적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현재 80불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근 3거래일 정도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3거래일 전에는 좀 아랫꼬리가 달렸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점 매수세가 붙었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원유 관련된 이슈들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원유 재고가 5월 31일 발표가 됩니다. 이 원유 재고량이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뭐 공급에 대한 차질, 이런 기사가 나와주면서 유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펙K가 6월 2일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시간은 19시죠. 이 시간에 이제 오펙회의에서 추가적인 감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가 상승 모멘텀을 자극한다. 그렇게 되면 삼성중공업과 유가, 주가의 비례 관계를 또 지난 시간에 파악을 했었죠. 이 대표적인 근거로는 FLNG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유가가 상승하면 삼성중공업 주가도 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면 수급적인 관점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가가 이렇게 오른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되죠? 리스크가 작용을 하죠.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 자극에 대한 위험 때문에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작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본금이 이탈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수혜주가 존재하는데 이 대표적인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선주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가가 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FLNG 관점에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수급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게 바로 원자재죠. 특히 이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과 연관성이 있고, 후판 가격 같은 경우 이 선박 제조원가의 20에서 이 30%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하락해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구간 자체는 23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의 구간이다. 그래서 23년 하반기 비교했을 때 일단 철광석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다. 뭐 최근에 단기적인 4월부터의 구간을 보게 되면 반등을 하긴 했지만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23년 하반기부터 보게 되면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순간에 있죠.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데, 후판 가격 협상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게 지금 보고 있는 철강석 가격, 그리고 수입산 후판 물량입니다. 최근에 봤을 때 중국산 수입산 후판 물량이 굉장히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해주고 있죠. 때문에 조선사가 후판 가격 협상을 상반기에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부터 재차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판 가격 협상에 대한 결과값,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가장 빠르게 또 공유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관심 있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철강 저가 중국산 공세에 후판과 기싸움이 팽팽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상반기의 결과값이 도출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환율적인 측면도 봐야겠죠.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유가 얘기할 때 유가가 상승하면 시장의 인플레이션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근거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시장의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 이 투자금 자체가 어디로 이동할 수 있냐? 바로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율이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환율이 상승할 때 대표적인 수혜주가 조선주입니다. 반도체부터 뭐 조선주,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발현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뭐 환해지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저한테 좀 해주십니다. 뭐 맞는 이야기죠. 100% 환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관점은 시장의 특징을 봐야 된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수급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수급 관점에서 봤을 때 환율을 알아야지 조선주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동 리스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이란 관련된
전쟁 리스크에 대한 기사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이스라엘이 뭐 탱크로 공격을 해주고 있다. 뭐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그리스 소유의 이 선박의 미사일을 공격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대선을 앞두고 관련된 기사가 부각이 되면 시장의 리스크가 발현이 될 수 있고 유가는 상승 모멘텀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삼성중공업 주가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에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좀 하락을 해주긴 했는데 거래량을 봤을 때 매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조금 더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의 흐름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나서 재차 지지를 하는 모습,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가격 안정화를 만들고 있는 구간으로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밸류에이션을 제가 측정을 했었는데 현재 구간과 60% 이상 괴리가 나는 구간이다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밸류에이션 측정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도 매력도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 현재 11선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재차 상승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일단 첫 번째가 유가죠. 5월 31일 그리고 6월 2일 공급에 대한 이슈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유가 상승 모멘텀 이 삼성중공업 주가도 견인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상반기다. 조선과 철강 사이에 후판 가격 협상이 있는데 조선사가 유리하게 이끌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 이 부분도 역시 상승에 대한 트리거로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11월 대선 전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부각을 시키거나 갈등이 되는 국가인 중국을 제재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반사익 관점에서 또 한국의 조선주가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아직까지 이 상승 모멘텀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의 관심을 통해서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 크게 월봉으로 보게 됐을 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 윗구간은 매물대가 촘촘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